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의 오늘도 자메이카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게 나름대로 이게 그 궁합이 좋은 건지 케미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막 정신없이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야, 이거 정말 어저께 보고 또 본 느낌이에요. 정말 이게 저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조금씩 기획하고 이럴 때 요 꼭지는 꼭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그 영화 평론가, 문화 평론가 이렇게 저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복론가 형님과 함께 이게 수다를 떨어 보니까 확실히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 그 PD님도 원래는 이 부스 바깥에서 이렇게 좀 관망하시는 편인데 오늘 또 굳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지난 방송 되게 재밌게 들으셨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은. 원래 되게 과묵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파이팅이 막 살아가지고 아무튼 지난 방송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커피가 맛있네요. 갑자기 CF로. 이번 주는 우리 그래도 타이틀이 대중문화 평론을 하시는 우리 또 그 복론가님을 모시고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도 사는 또 인생 역정이 또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그 출판 만화의 그 모진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는 웹툰의 어떤 그 거대한 시장에 또 다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찰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이 밤토끼 이놈 자식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속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중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나온 김에 요 밤토끼 그리고 또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또 레진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간단한 복론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그 밤토끼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에는 뭔가 했었는데 네, 저도 이름이 뭔가 이렇게 되게 신비로워서 전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밤토끼는 지금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웹툰, 그 히트작들이 모조리 올라가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예요. 거의 실시간급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이제 거의 보면서 어떻게 그걸 뭐 다운을 받든지 뭐 아니면 뭐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복제를. 근데 하는 거기서 거겠죠? 뭐 수익까지 내고 뭐 이런 건가요? 그건 광고 수익이죠. 많이 보니까. 전형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만화 같은 경우는 그 대본소 파동이 좀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법 스캔. 이게 뭔가 진화한 형태죠. 네. 진화는 그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한다는 거를 아주 그렇죠.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는. 뭐냐면은 채널로 치면 네이버, 다음, 레진, 뭐 투믹스, 탑툰 막 이런 그 예를 들면 KBS 뭐 JTBC 막 이렇게 채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한 채널에서 그냥 다 때려 박아. 굳이 수고를 하지 않게끔. 심지어 무료야. 그리고 저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무료 웹툰은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무료는 안 돼요. 어떤 컨텐츠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컨텐츠를 즐겨야 그 컨텐츠가 발전합니다. 마블을 무료로 풀면 마블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 근데 거의 실시간급으로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그럼 지금 올라오면은 몇 분 후에 올라오고 이런 수준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거의 그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큰 어떤 그 포털인데 최근에 밤토끼가 눌렀어요. 아 진짜요? 네이버를. 근데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화 그리기 척박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금 복문가님이 저를 보시면서 미간을 찡그리시면서 안쓰러움과 왜냐면 한때의 그 초인기 작가. 아, 그럼요. 저도 팬이고. 한때의 초인기 작가. 되게 슬퍼요. 한때의 너무 슬프거든. 제 지인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인기 작가였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그 팩트는 작품을 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작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속상한 거죠. 나쁜 애들이네 진짜 듣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외국 서버고. 네, 저도 이제 진짜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게 진짜 네 대출 안 받아요. 네, 대출 돈이라고 같습니다. 천문농단 방송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그냥 주지 왜 빌려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력이면은 그냥 뭐 호객행위 하는 셈 치고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입금해 주면은 응? 선입금.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좀 써야지. 뭐 하여튼 자 얘기를 네. 좀 돌아가서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제 2의 어떤 그 사실상 지금 그 웹툰이 굉장히 호황이고 돈도 많이 돌고 그다음에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나오고.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만화 그리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뭐랄까 좀 삐처리 해주세요. 약간 하는 느낌이야.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도는. 네. 이게 좀 막 미투. 정말 그 온갖 참신한 아이디어로 동료 선후배 작가들이 작품을 막 하면 돈이 많은 어떤 그런 회사에서 사갑니다. 사가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또 잘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안 이제 아니 나누긴 나누죠.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과 뭐 어떤 뭐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문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사기 그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이런 이제 복제가 있었잖아요. 계속 이제.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그 이를테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이 사실 되게 중요해졌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밤토끼가 누가 하는지를 모르고 외국 서버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를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퍼가는 거 어떻게 막. 왜냐하면 갖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자체 내로 갖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웹툰을 퍼가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 외부로 접근하면 이게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캡처는 가능한데 네. 거기서 이걸 볼 수 있게 만드니까 다 그걸 또 네. 이렇게 내가 스크롤 뭐 이렇게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극정성인 거예요. 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신이 옛날에 우리도 PD님도 제 만화 그 뱀프 네네네. 그러니까 책을 낱장 다 네, 정성스럽게 스캔한 그 친구들의 후손인 것 같아. 마음 먹고 한 거네. 그렇죠. 딱 보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나중에 걸릴 그렇죠. 거 알고.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또 되니까 그렇죠. 네, 광고 수익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 그린 그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제일 분노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결국에는 잡긴 잡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업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못 잡진 않겠죠. 일단 뭐 플랫폼이나 네. 뭐 여러 가지 협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문화 의식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는 이 아이들부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성 교육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아주 어렸을 때 어스트롤러지에서도 첫 번째 하우스, 네 번째 하우스, 일곱 번째 하우스, 열 번째 하우스. 첫 번째 하우스는 나, 네 번째 하우스는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일곱 번째 하우스는 관계,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열 번째 하우스는 명예, 커리어, 출세 이런 걸 다루거든요. 요 크로스, 요 십자가 이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뭐 개개인도 다 열심히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독자들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거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대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는 사회주의가 왜 망했을까? 사회주의가 왜 망했을까라고 이제 한다면은 뭐 어쨌거나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쨌든지 간에 갖다 보면 이상적으로는 갖다 꽤 그랬을 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사회주의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위해서 그쵸.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희생을 좀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으로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갖다가 이제 집단 교육들을 되게 중시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교육을 막 해갖고 교육이 가장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들이 가장 먼저 부패한 거죠. 가장 먼저 사리사욕을 챙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그 안에서 뭐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런 식이 된 거죠. 사실 저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물론 저는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건데 또한 동시에 뭐냐면 교육으로 과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게 올바른 거야라고 사람한테 딱 계속 이야기를 주입을 시킨다라고 해서 과연 할 것인가. 맞아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갖다 이제 그 당연히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면 사회가 안 바뀌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 과연. 맞아요. 자 여기서 어스트롤러지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블랙팬서가 되게 이상적이다. 어스트롤러지 그리고 이제 이 어케리어스 시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그러니까 어케리어스 시대라는 거는 아주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여지껏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박살나는 시대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블랙팬서는 이제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레볼루션, 개혁, 혁명, 그러니까 죽음, 재생, 부활 이런 스콜피오의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와칸다라는 나라는 정말 얼마나 그게 보안이 잘 돼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진짜 야 니네 거지같이 살잖아. 막 근데 뭐 뭐야 도대체 뭐 어떤 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깜짝 놀라는. 분명히 영화 정황상으로도 그게 이제 그 와칸다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도 저도 되게 궁금해요. 하지만 그 지난주에 제가 약간 그 열변을 토했지만 나라 자체가 보면은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 약간은 마음이 그 안정이 좀 놓인다. 그런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 아닐까.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어케리어스 시대에 저는 이제 조금씩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이 모든 걸 망친다. 대학만인가요? 그렇죠. 그 대학뿐만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대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시작해. 처음부터.
학자금 대출을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화가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쓴맛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이제 어떤 그 무슨 뭐 네이트판이라든지 이런 썰들을 읽으면 그냥 노상 막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야.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더 끔찍하죠. 이미 진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완전한 어떤 그 정갈자리 혹은 물병자리식의 완전한 그런 개혁들이 맞아요. 이제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 좀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거미줄 같이 다 엮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나라 자체 내에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확 뒤집어 엎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어케리어스 시대에서 조금씩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막 전문적으로 막 어스트롤러지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가지고 있는 요 얄량한 지식으로 겁대가리 없이 정말 이 방송을 지금 시작한 건데 그런 느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흐름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죽긴 했지만. 네, 좀 죽긴 했지만 어쨌든 요 조그만 나라에서 뭐 어떤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로 치면은 그 접속하는 거죠. 접속. 내가 무슨 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운동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를 옛날보다는 그냥 폰에서 검색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막 그 우리 북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네. 이런 어떤 놀이 공간이 생기고 그 여러 가지의 색다른 저희가 어렸을 때 무슨 뭐 그 뭐야 피디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막 제기차기하고 연날리기 하고 이런 세대거든요. 저도 거기 끝 세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안 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놀이는 뭔가 명절 때만 하는 어떤 그 전통 놀이 같은. 요즘은 이제 네.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PC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문화의 그 네. 현격한 어떤 차이라고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더욱 이런 그 컨텐츠들이 더 많아질 거고 네.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약간 그 어케리어스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항 정신,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돌발적이고 약간 좀 뭐 흥분, 그러니까 뭐랄까 좀 짜릿하고 약간 이런 키워드들도 쾌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무슨 고프로 같은 걸로 막 요새 애들 보면은 막 빌딩에서 막 이렇게 셀카 찍다가 막 추락사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SNS에 폐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관종이라든지 네, 뭐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네. 그런 그 뭔가 되게 자극적인 좀 더 자극적으로 관심 가는- 받고 싶어 가지고.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컨텐츠들의 어떤 성향도 그렇고 네. 지금 막 너무 스피디하게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정말 여러 사람 정말 큰일 나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과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의 그 분명히 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새로 준비하는 작품도 성인물인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들이 볼 수 있는 만화에 대한 정서가 저한테는 이제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하기에는 조금 이 정서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R등급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데드풀 같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뭔가 요새 애들이 할 만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대사라고 열심히 썼는데 보는 20대 친구들은 뭐야 이거 너무 아재스럽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저도 이제 큰 어떤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나 이런 어떤 넷플릭스나 혹은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복론가님의 어떤 그 해박한 지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최근에 보고 있으면은 네. 그 분명히 갖다 이제 그 젊은 세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10대 20대 엊그제도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요즘에 10대 애들은 그 검색을 할 때 유튜브로 한다. 네. 저도 그 기사 그렇죠. 예. 봤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네. 분명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보고 있으면은 나이가 38세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갖다가 80까지 최소한 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점점 이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또 386 세대가 돈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문화를 갖다가 좀 즐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80년대서부터 주 고객층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니, 주고대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딱 주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영화는 오히려 갖다가 이제 천만 시장으로 뭔가 확 이렇게 되는 영화들이 있지만은 또 되게 잡다한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작년 그러면은 예. 잠깐 질문드리 그 질문드리고 예. 싶은 게 그 어떤 그 중년 세대들이 예. 약간 돈을 조금 더 그 고가의 돈을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또 발생 그 그렇죠. 잘 그러니까 발전할 수 그런 있다.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냐면 이제 트렌드 조사 뭐 이런 걸 막 이제 이야기했을 때 네네. 한 2, 3년 전부터 뭐가 계속 나오냐면 취향이 나와요. 취향. 아 그렇죠. 취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취 나오고 정말 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의 뭐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 뭐 나오는 것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맞아요. 그다음에 갖다가 이제 뭔가 이제 그 뭐 한정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뭔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아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상관없는 그런 되게 것들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이제 소비한 경향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천만 영화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쫙 팔리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주류가 됐다. 주류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딱 그냥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장 차이가 이렇게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한 4, 5년 전까지는 저는 한국에서 마니아 시장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니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니아는 있는데 소비를 안 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한 4,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아하. 마니아들만이 아니라 그냥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가 취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일테면 이제 건담샵 같은 경우에도 저쪽 구석에 있다가 이제 그 홍대 대로변으로 나왔고 요즘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출판 그쪽에서 이제 인디 출판물들을 내는 그 전시회가 엄청나게 맞아요. 갖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작은 하지만은 어떤 남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처럼 메이저에 갖다 주는 이거야.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소비 시장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메이저에 가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어떤 이슈메이커가 되거나 아니면 갖다 뭔가 이렇게 딱 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맞겠지만은 전 시장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오히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그게 거죠. 바로 이제 이 물병자리의 어떤 그 뭐랄까 독창적인 그런 어떤 성향에 대한 그런 것에서 파생된 이런 놀이문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어스트롤러지에서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이런 어떤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전 어스트롤러지와 현대 어스트롤러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러니까 넵튠, 유레너스, 플루토. 이 행성들을 예전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망원경으로 혹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어스트롤러지로 넘어오면서 이 망원경으로 이거를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태양부터 했을 때 태양, 지구, 달, 그다음에 그 수, 금, 지, 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영역을 뜻해요. 어스트롤러지에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욕망,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떤 가치관, 욕망은 화성,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비너스, 그다음에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머큐리, 그러니까 수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그 달은 나의 무의식, 그다음에 태양은 내 본질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목성하고 화성으로 넘어가면 사회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 이야기 자체가 개인적인 놀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권으로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그
인피니티 워에도 등장하는 소울스톤 같은 약간 이런 의식적인 체계로 넘어가는 게 고전 정성술과 현대 어스트롤러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식으로 이제 훅 치고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머리만 잘 쓰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3포 세대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적게 벌고 그냥 적게 소소하게 자기네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혹은 혼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덕후 문화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의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충격적인 어떤 컨텐츠는 뭐니 해도 넷플릭스죠. 기승전 넷플릭스. 그러니까 네. 예, 거의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결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아직 주변에서 너무 넷플릭스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실 또 이제 저한테 넷플릭스를 전도하신 분이 또 옆에 앉아 계신 또 공동가님도 한몫도 크게 하셨지만 네.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트렌드를 위해서라도 저는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와 이건 뭐 어떤 게 가장 완전히 신세계죠.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일단은 이제 여지껏 나왔던 어떤 그 전통적인 플롯들을 약간 무시해요. 넷플릭스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행복 너무 착하고 뭐 가족의 온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들은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저도 대한 뭔가 얘기를 우리 보고 싶은 봉동환님이 느낌이. 해주실 겁니다. 넷플릭스의 탄생부터 주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넷플릭스 주시죠.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넷플릭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갖다 이제 그 DVD를 빌려준 우편으로 네네. 이걸로 갔었는데 이제 그래요? 예, 처음에 네, 이제 그런 원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니 그 원래 택배 업체였나?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그런 느낌인데. 네, 원래 미국 사회는 뭐가 있냐면은 그 카탈로그 홈쇼핑 카탈로그가 무지하게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땅덩이가 넓고 워낙 외진 곳에 있으니까 쇼핑하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서부 시대부터 있었어요. 카탈로그. 뭔가 이렇게 뭐 제품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집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갖다 이제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든 거죠.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갖다 거대한 갖다 이제 비디오 체인점이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그걸 우편으로 주고받는 갖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또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가장 주도적으로 갖다 이제 성장이 된 이유를 뭐냐면은 그거를 보는 거니까 그 다른 데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갖고 오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자체 제작.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갖다 이제 그 처음으로 만든 것이 하우스 오브 하드.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것 정치 드라마 케빈 하오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제 그 최근에 성추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케빈 스페이시는 그렇죠. 정갈 자리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케빈 스페이시를 갖다가 이제 기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독을 갖다가 이제 그 데이비 핀처 그 감독을 갖다가 데이비 이제 핀처는 뭐 어떤 저희가 아는 어떤 영화들 세븐과 나를 찾아줘와 뭐 온갖 종류에 갖다가 이제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비 핀처의 어떤 그렇게 딱 데리고 와서 한 거죠 그걸.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뜻 어디서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하오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트렌드를 막 이렇게 조사를 막 해가지고 네. 그걸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어떤-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딱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원래 그 미국 드라마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어떤 충격을 준 데가 HBO. 그래서 이제 HBO의 그 대표작은 뭐가 있나요? 소프라노즈. 네, 소프라노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그 이탈리아 마피아인데 뭔가 되게 가족적인. 마피아는 항상 가족을 패밀리. 그런데 여기는 갖다가 애들이 갖다 학교에서 갖다 말썽 피고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어디다 보낼까 이런 거 고민하고 맨날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어허. 또 그러면서 갖다 사람 죽일 땐 죽이고 또 이제 막 이러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HBO가 이제 파격적인 케이블 채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에이미상 같은 거 막 받고 그랬었고 그러다 이제 그다음에 넘어간 데가 이제 그 AMC라고 하는 이제 워킹 데드. 워킹데드도 만들었어. 그 전에 이제 매드맨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있었고 50년대 이제 광고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미드가 이제 공중파에서 못하는 그런 걸 갖다 HBO와 AMC가 쫙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기로 딱 시작을 할 때 뭐를 만들면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뭐냐면 갖다가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영상미가 좀 있어야 되고 좀 약간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고 그런다. 그랬을 때 어떤 감독이나 배우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막 이제 조사를 하면서 케빈 스페이시 같은 배우. 뭐 엄청난 스타는 아니지만 되게 연기를 잘하고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이런 게 있는 이제 배우를 기용을 하고 데이비 핀처를 딱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만든 거죠. 철저한 기획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넷플릭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영화들 딱 보여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 취향 분석을 하는 거죠. 쫙 취향 분석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은 호구 조사를 처음부터 그렇죠. 일종의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쫙 이제 보게 되면은 추천 컨텐츠가 쫙 떠요. 그 다음서부터.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본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맞아. 본 거를 갖다가 보다가 중단한 거, 그다음에 안 보는 거는 뭐 좀 이제 뭐 점수가 낮거나 뭐 그런 식으로 딱 해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추천해 주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한 가지가 있고. 잠깐 쑥 끼어들자면은 저는 이제 어스트롤러지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뭐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뭐 우리 북농가님 같은 경우는 그 이 고객이 자주 보는 컨텐츠 보면 이제 뭔가 그 처절한 액션과 약간 비주류의 컨텐츠, 그러니까 별자리마다 분명히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네 이어서. 그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장이라는 거죠. 네. 전 세계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지역별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드라마 뭐 이런 걸 만들면은 브라질 드라마가 쫙 전 세계로 퍼지는 거야. 근데 이제 대신에 뭐냐면 갖다 그게 그 넷플릭스의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규모의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갖다가 이제 그 이를테면 미국의 공중파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종류의 되게 가족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세고 장르적인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갖다가 이제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서도 이건 엄청난 주류야, 뭐 1000만 영화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전 세계로 가면 팬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로 가면. 그러기 박리담에 일종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뭔가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 갖다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 뭐 그 스페인 드라마인데 종이의 집이라고 은행 강도. 은행 강도가 주인공인가요? 아예 조폐국을 터는 거죠. 조폐국을 터는 이제 그런 그 강도 이야기.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프랑스 드라마인데 사막이라든가 막 이런 것처럼 범죄 드라마. 우리가 이렇게 약간 생각하기에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데면 뭐 그냥 되게 가족적이고 아니면 뭔가 예술적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그렇죠. 장르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오히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통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래서, 네. 약간 전략적인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전략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이런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 몇 편의 그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제가 접했는데 이거 이제 그 날라리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살짝 여기에 진짜 폭 빠지면은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호환 마마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에서 했었던 거 말고 야 이거 왜 맨날 이렇게 하지? 이런 거는 왜 못 만드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만들고 있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응? 그것도 뭔가, 전략적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봉준호, 옥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딱 주고서는 우리가 이런 약간 그 아티스틱한 감독한테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게 했어. 라고 이런 걸 갖다 약간 홍보 효과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냐면 갖다 이제 그 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장르 쪽을 갖다가 약간 마이너한 걸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 갖다가 거의 한 20몇 년 전쯤에 이제 비디오 가게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도 보면은 동네에서 은근히 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은근히 잘 나가는. 에로 장르 아닌가요? 에로? 에로도 있지만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갖다 마크 다카스코스라든가. 그게 뭐 어떤 장르인가요? 마크 다카스코스라고 옛날 액션 배우가 있어요. 크라잉 프리맨가 뭐 이런 나온 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리고 무슨 뭐 그 아메리칸 닌자니 뭐니 막 이런 종류의 네네네네. 액션 영화들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갖다가 이제 보통 남자들이지만 남자들이 와갖고 뭐가 그냥 좀 화끈한 액션물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빌려본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스테이셀러로 나가거든요. 절대 무슨 뭐
극장 개봉도 안 하고 그 심지어 막 주류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렇죠. 주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그때도 심지어 그때 이제 왜냐면 그때 그런 걸로 이제 A급 스타들은 장클로드 반담과 스티븐 시걸이 있었지만 아하. 그것들을 다 보고 나면 밑을 보는 거죠. 다 이걸 쫙 이제 그런 배우들 거를. 거기도 또 어떤 이 레벨이 또 크로스 레벨이 있죠. 당연히 갖다 이제 위에가 아래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아니면 저는 심지어 이제 그 뭐 심영래 감독의 갖다 용가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뭐 디워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700억이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갖다가 저는 갖다 그 영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싸게만 만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용가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개봉은 안 하고 비디오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극장 개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비디오로 출시되는 영화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와. 그 진짜 사람들 모르는 비디오 대여. 네. 모르는 그거를 점이다. 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괴수물 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많이요? 조금씩 쫙 이렇게. 참고로 아이들도 심영래 씨는 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염소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행보는 매우 염소자리스럽습니다. 네. 염소자리스럽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집념과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괴수물은 자신의 어떤 그 꿈과 어떤 그 신념 같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그거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요새 이제 막 문제 많이 되고 있는 어떤 그 권력형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캐프리컨 이 별자리는 굉장히 그 매너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그다음에 성실한 별자리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권력이 손에 쥐어지면은 이게 또 이제 너무 권력형 인간이 되는 그런 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그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또 이제 잡음이 생기면서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 디워가 그 예산의 진짜 한 뭐 10분의 1이나 뭐 이 정도로 제작을 그렇죠.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그 돈으로 제작을 해서 비디오로 지금 나왔던 것처럼 1등을 해버리면 심영래 씨는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디오 2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연출을 안 하면 약간 기대가 돼요. 오히려. 물론 이제 약간 너무 비싸지 않게 만들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넷플릭스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은 디워도 영구와 땡칠이처럼 계속 나오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성공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한 게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네, 클로버. 이걸 했잖아요. 저는 그 광고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클로버필드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원래 뭐 극장에서 개봉하려다 뭐 어쩌고저쩌고 됐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개봉한 클로버필드 관련된 그 영화 중에서 그 지하의 그렇죠, 빵카에 그렇죠. 있었던 그 얘기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약간씩 갖다가 이제 이 변주를 하는 그 거구나. 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뭔가 괴물이 오잖아요. 괴수가. 네네네. 외계에서 개수가 와서 클로버필드에서인가 막 이제 도시에서 막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클로버필드 108 무슨 번지였든가 숫자로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냥 지하에 갇혀갖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바깥에 갖다 정말로 갖다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 저는 클로버필드 그렇죠. 시리즈를 다 너무 재밌게 그렇죠. 본 사람 중에 그랬었는데 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도 제일 마지막에 딱 가면 괴수가 나오잖아요. 네. 막 이상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클로버필드 패러독스에서는 걔들이 어떻게 지구로 오게 됐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냐면 그것이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극장 개봉을 아리까리한 아하. 그러니까 극장 개봉을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영화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그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약간 왜 그냥 네. 사적인 대화로 이렇게 했었던 네. 지금 어떤 그 뭐랄까 그 저는 사실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맥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론가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될 영화 이런 어떤 그런 놀이 문화 같은 그런 그렇죠. 거 막 뭐랄까 그 막 무슨 뭐 슈퍼히어로물 슈퍼 히어로물이 언제 개봉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티켓팅을 하려고 마치 콘서트장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이제 그런 데에 또 좀 욕심이 좀 별로 없는 인간이어가지고 좀 참았다 보면 되지 뭐 약간 그런 식이긴 한데 그게 또 그쪽 친구들한테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먼저 했어. 약간 이런 그런 또 심리들이 있나 봐.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는 좀 관심은 없지만 이해는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제가 아이맥스에서 그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영화가 제 기억에 지금 굉장히 그
크게 자리 잡았던 영화가 일단 곧 이제 속편이 나오는 네. 그 거대 로봇 퍼시픽님. 퍼시픽님. 네. 퍼시픽님을 제가 아이맥스에서 보고 네. 정말 외마디 네. 비명을 한번 네. 지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피티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가 라이프 오브 파이어였어요. 네. 이 세 편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네. 최근에는 덩케르크를 못 본 게 이제 제일 한해 좀.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말씀을 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극장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네. 뭐가 됐냐면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간다. 어떤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있으니까 나는 이 영화를 반드시 보러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뭐가 있냐면은 영화나 한 편 볼까? 아하. 이번 주말에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끼리 같이 가서 가서 뭐 밥도 좀 먹고 맞아, 영화도 맞아, 보고 아니면 쇼핑도 하고 네. 이런 영화 사실은 관객의 상당수라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전쟁 그렇죠. 영화랑 그 깡패들 나오는 그런 액션 영화.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양자리십니다.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전부 난 보기 싫어 죽겠는데 굳이 그걸 끌고 가서 그때 이제 국도극장 뭐 이럴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냥 극장만 보고 영화만 관람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화관 근처에 그렇죠. 그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놀거리들이 그렇죠. 되게 맞아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극장 자체가 영화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같이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경험, 맞아요. 이 경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근래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러면서 TV가 줄 수 없는 집에서 웬만큼에 갖다가 이제 그 시설을 갖춰놓고 홈시어터 시설을 갖춰놔도 맞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아직 경험은 못 해봤지만 LG TV가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돈만 있으면 LG를 사라. LG가 제일 좋죠. 네, 이제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체감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집에 이제 50인치 TV가 있는데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얘가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어서 바꿔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제 외부에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막 이렇게 물욕이 그렇게는 많이 없거든요. 집에 물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영화도 항상 그 end포인트를 써서 조조로 3,500원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독한 놈이에요. 극장에 가서 얘네들이 수없이 꼬시지만 딱 영화만 보고 나옵니다.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재미있는 건 보고 와요. 근데 이제 정말 관심이 있는 건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아이맥스관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즐기는 편이긴 한데, 야 정말 그래서 그 영화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웅장함과 그리고 이제 그 조명이 다 꺼지면 이제 깜깜하고 아무도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에티켓을 지키면서 그 한 화면에 모두가 몰입하는 거야. 그 어떤 그 에너지 파장, 그 공기 그 안에서의 그게 바로 그렇죠. 집에서 네. 즐길 수 없는 어떤 마치 콘서트장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요런 게 있지 않나. 이거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콘서트장을 네네. 굳이 가서 음악 그렇죠. 듣는 것과 어떤 영화들은 끝나면은 진짜 왜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만 발 이렇게 툭 해도 여러 사람 우르르 하는 것처럼 어떤 영화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 끝나고 박수 막 치면은 아마 막 연달아서 막 칠 수도 있을 걸 정말. 주변에서 울면 같이 울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명이랑 같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뭐 연인이라든가 가족들과 함께 그런 어떤 경험을 한다는 건 좀 특별한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문화. 영화관에서 뭔가를 봤을 때 되게 되게 멋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그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 보면 안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4DX라든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갖다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영화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와 다르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관객의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그런 종류의 경험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죠. 문제는. 저만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 드라마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갖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 뭐 아까 이야기한 데이비드 피처도 그렇지만 심지어 마틴 스콜세지, 뭐 우디 알렌 이런 종류의 감독들도 지금은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네.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화는 어쨌든지 간에 2시간, 집약체죠, 3시간이죠. 2시간, 집약체. 3시간. 그러니까 캐릭터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라마로 가면은 웅장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라고 했을 때 그 이를테면 이제 대중도 집에서 드라마로 이야기를 즐기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 이 예술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미니시어터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네. 이 관객이 줄어들어요. 90년대 이제 후반서부터 이제 가게 되면은 그래서 90년대 후반 뭐 2000년 초반까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한 15년, 10년 전서부터는 급격하게 갔다가 위축이 돼요. 근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집에 대부분의 경우가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 홈시어터도 있고 큰 화면으로 웬만큼 볼 수 있고 그걸 드라마로 볼 수도 있고 영화도 블루레이를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되게 잔잔한 막 드라마라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특히 막그 되게 막 큰 뭐 용산 아이맥스관 뭐 이런 데 가면은 많이 걸어요. 힘들어.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 좀 멀고. 힘들 수 있어.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뭐냐면 사실 극장이라는 데가 이제 그 경험은 좋은데 극장이 이렇게 쾌적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냄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은 드라마하고 이 차이도 사실 요즘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뭔가 그렇죠.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일테면 이제 스펙터클로 본다면은 왕자의 게임의 스펙터클이 아우. 얼마나 강해요. 정말 이거는 영화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시간 차이가 있었잖아요. 시간 차이. 그러니까 영화는 일단 길어봤자 3시간이고 드라마는 갖다가 뭐 10시간 몇 시간씩 가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깬 게 반지의 제왕이죠. 3부작을 다 합치면은 12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과 그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구분하는 것이었으면은 요즘엔 그 차이도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CG 같은 것도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화려했었는데 최근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큰 이게 차이가 없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케리어스 시대의 서막이라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와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보편적인 법칙이 다 깨졌다라는 거거든. 야 어떻게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어떻게 그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자의 게임이 어느 부분이 가장 그래도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은? 저는 왕자의 게임을 이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답변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왕자의 게임을 막 무슨 막 완전 매니아틱하다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왕자의 게임은 주인공을 죽여버려요. 시즌마다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인물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이야기의 힘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끌고 가. 그 작가가. 내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막강한 어떤 자본주의의 힘과 화력들이 집중 포화가 되면서 왕자의 게임이 엄청난 이 시리즈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사람의 어떤 그 욕망 같은 거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야기 상으로 어쩔 수 없이 끝에는 이제 대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영화 사이즈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어케리어스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들이 다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왕자의 게임 거기도 잘 보면은 뭐 세계관이 어마어마하죠. 그 용의 엄마 쪽은 거기가 동양 맞죠? 뭐 일종의 네, 약간 그 그런 말이죠. 동양의 어떤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막 그 칠왕국은 누가 봐도 거기는 약간 유럽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거기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또 다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용이 등장한다거나 좀비나 몬스터부터 막 마치 중국 영화에 등장하는 뭐 비밀 살수집타 같은 그런 저기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네, 이렇게 봐야 하는 영화가 하나 더 되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시즌, 예, 드라마가 늘고 시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결제를 해야 되는. 거긴 안 나오고 싶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직 없어요. 넷플릭스는. 없어요? 네, 없어요. 넷플릭스는 아직. 넷플릭스에는 아직 없지만 추천드려요.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복론가님한테 저 들은 건데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그 워킹데드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그래요. 좀비 워킹데드는, 영화 맞죠? 혹시 보셨나요?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워킹데드는 되게 유명한 시리즈인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동시에 막 방영을 해줬는데 블러 처리를 해요. 잔인한 장면을 막 블러 처리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여과 없이 시원하게 바로 들여 보여줍니다. 아까 그리고 저 뭐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우리 참 PD님이 까먹으셨나 보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천문농단이 잘 될 거라는 성관을 가진 고마운 협찬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르 불문 세상의 멋진 음악들을 셀렉하는 레이블 헉스뮤직.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연희 안경가게. 깨끗한 재료로 정직한 마음을 담아 만드는 프리미엄 김치. 살아 숨쉬는 김치 맛의 비밀 영팔김치.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천문농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협찬을 해주신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자,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언젠가 풀릴 거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무슨 질문인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젊은 친구가 신기해요.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또 두서없이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 원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저희가 마치 쇼미더머니에 출전한 프리스타일 래퍼라는 그런 빙의를 해가지고 네. 잠깐 얘기하자면 요새 명상 래퍼라고 한 친구가 나왔어요. 안녕 날 소개하지 이런 김하원 직업 트래블러 취미는 타이치 메디테이션 독서용하시죠 김하원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친구 아주 어마어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빈첸이라는 친구가 더 기대됩니다. 분명히 그걸 또 어떤 대결 구도로 끌고 갈 것 같은데 뭐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고등 래퍼 재밌습니다. 저 뭐지 정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문화의 장르가 있는데 우리 복론가님의 시각에서 바라면 앞으로의 이 대중문화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보게 되면 지금은 네.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주력할 것인가 메이저가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할리우드라든가 이런 데는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과연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해서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이게 거대 컨텐츠가 생겨졌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됐을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넷플릭스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이제 다른 스튜디오들 뭐 일테면 갖다 워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갖다가 이제 무슨 저쪽에 유니버설이라든가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영화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인 것이 이제 공중파가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중파가 다 약화되고 저만 해도 있는데. 공중파를 안 본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변화가 계속 이제 급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DVD가 나오고 그다음에 갖다 뭐 케이블 같은 데서 방영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스트리밍을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 다 바뀌어버리고 그다음에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갖다 다 디바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갖다가 이걸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웹툰도 보고 소설도 읽고 대화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결제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은 저는
한국이 되게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갖다 이제 그 뭐 이번에 컬링도 그랬듯이 아니면 과거에 김연아가 그랬듯이 아니면 뭐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그랬듯이 한 번씩 윤성빈 아무런 갖다가 기반도 없는 데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갑자기 그냥 1위를 하고 그렇죠. 갑자기 막 1위 하고 막 이것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K-팝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나라야. 그렇죠. 정말. 네. 신기한 나라죠. 그렇죠. 신기한 나라죠. 경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그렇죠. 얘네가 갑자기 그렇죠. 잘 돼.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그러면서 시스템을 또 안 만들죠. 굉장히 부패한. 그렇죠. 굉장히 부패해 있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굉장히 가지 부패함이 점에서. 있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한국 문화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했을 때 저는 한국 영화가 지금 약간 한계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CJ와 뭐 롯데와 뭐 뉴와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그 메이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요즘 한국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관객들은 보고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불만이 좀 그렇죠. 많습니다. 되게 지루해졌다. 네. 그리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뻔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주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그거 좋지 않아요. 네. 정말. 이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김씨 표류기라든지 네. 예전에 되게 뭐랄까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거든.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뭐 약간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음. 되게 짙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저예산 영화들에서 약간씩 나오긴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30억 40억대 영화가 되게 위축됐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는 큰 영화들과 작은 영화들 이게 너무 낭극화돼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뭐 김시표육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갔다가 무슨 뭐 사녀 추억 뭐 이런 영화들 서는 큰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 정도로 중간 규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완성도도 되게 뛰어나고 맞아요.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이런 영화들이 갖다 확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해진 거죠, 좀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예술 계통이 다 실력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위에서 관여를.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저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네.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웹툰 이런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런 문화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그 큰 어떤 반격의 그렇죠. 하는 그 지금 그렇죠. 그런 것도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네, 되고 개체로.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뭐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한계 상황이 거의 왔고 네 근데 맞아요. 계속 막 새로운 것들이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대신에 이제 뭐가 주류가 될지 몰라요. 아직도. 정말 모르겠는 그렇죠. 게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사업가 분들이 제 유튜브 하는 예. 친구들 있잖아요. 100만 구독자만 넘어가도 엄청난 수익을 그렇죠. 벌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서 이걸 판매하려고 막 그렇죠. 몇 명을 쥐어짜는데 걔는 먹방 올리고 그렇죠. 그냥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썰 풀고 하는데 돈을 회사보다 더 많이 버는 그런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그렇죠. 지금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약간 기본적인 어떤 반항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야 니네 메이저 뭐 돈을 얼마를 뭐 해서 뭐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훨씬 재밌어.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신선한 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신선한 걸 원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유튜브 콘텐츠 보면은 사실상 뭔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야 정말 약간 천박하다라는 그런 레벨의 어떤 콘텐츠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은 또 상반적으로 어떤 그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또 안 다루는 소위 말하는 어떤 전문 지식인 덕후 집단들이 또 자기만의 콘텐츠를 그렇죠. 네 맞아요. 선보이고 있다고 또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 어떤 그 노선의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어떤 재미나는 상황들이 앞으로 뭐 그 딱 그 연도로 나누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2053년까지 쭉 지속된다는 거. 아 진짜요? 네. 별자리로. 별자리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현재를 이 순간을 항상 2053년. 바라봅시다. 제가 80살이 넘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내려다볼 필요 없어. 그렇죠. 아, 일단 이제 제가 지금을 봐야 돼. 죽기 전에 지금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 너무 행복하네요.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즐겁게 잘 살아봅시다. 요새 너무 이게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네. 좀 가능하면은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때 그
이런 운동들도 많이 좀 일어났다고 생각해. 지금 관련된 어떤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그 어떤 더 상반된 어떤 그런 저는 분명히 그런 뉴스도 많이 있다고 봐요. 정말 그 아름답고 그런 뉴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센 뉴스들이 계속 그 연일 보도가 되니까 충격적인. 이건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좀 네. 좋은 기사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저희 천문농단은 가능하면 약간 행복한 그, 걸로. 행복한 예능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즐겁고 아름답게 네. 가는 걸로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두서없이 열심히 네. 같이 이렇게 토크해 주시는 것도 그 김봉석 줄여서 복농가님을 모시고 천문농단 천문살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부죠 2부 복농가님과 네. 함께하는 2부 즐거운 시간 한번 이게 마무리 코멘트를 잘해야 되냐. 자 박수하고 말.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